제가 오늘 새벽까지 이미 고발장은 다 써놨는데 추가적으로 증거를 계속해서 보강하고 보강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확보를 해서 도저히 정민철이 흔히 얘기하는 김앤장이나 태평양이나 뭐 그런 대한민국의 아주 내놓으라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고발장을 상세하게 작성을 했고요. 이번에 정민철이 처벌받으면 정치 생명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고 더군다나 위계와 업무방해도 있고 했기 때문에 죄질이 너무 파렴치하고 불량하다. 아무래도 정민철의 정치 인생이 사망한 것 같습니다. 본인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은 뒤 그렇게 서럽게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단순히 유튜버들의 비판과 개인적인 서름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정민철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신승목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김앤장을 선임해도 태평양을 선임해도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대형 법무법인을 총동원해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관련 증거와 대법원 판례를 촘촘하게 확보했고 단순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넘어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동안 정민철은 촉법평론가라는 말에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평론가에게 촉법특례를 주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아무리 상처받은 청년이 되어도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정민철은 엄연한 성인입니다. 남을 공격할 때만 성인이고 자신이 책임질 때는 갑자기 촉법소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민철 사건은 완전히 빼박 사건입니다. 과거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보다 너무나도 빼박이고요. 제가 고발장을 작성을 하면서 정민철을 확실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작년 2025년부터 평당원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부터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할 때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을 최소 작년부터 올해까지니까 뭐 이거는 병합 사건이고 상습적인 거죠. 어떤 일회성에 어떤 식으로 뇌물을 받아가지고 뭐 해서 특히 송영길 의원이 생각이 나지만은 그 사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이번은 워낙 빼박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제가 오늘 새벽까지 이미 고발장은 다 써놨는데 추가적으로 증거를 계속해서 보강하고 보강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확보를 해서 도저히 정민철이 흔히 얘기하는 김앤장이나 태평양이나 뭐 그런 대한민국의 아주 내놓으라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고발장을 상세하게 작성을 했고요. 관련 대법원 판례, 정치자금법 관련 대법원 판례, 위계와 업무방해 관련 대법원 판례도 두 개 합쳐가지고 약 한 10개? 대법원 판례도 빼박. 완전 범죄 구성 여건과 대법원 판례로 촘촘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민철이 이번 사건은 이제 중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안 나올 겁니다. 집행유예 벌금형은 나올 수가 없고요. 만약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경찰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이라면은 경찰에서 수사해서 혐의가 상당수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그렇게 확실한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민철은 솔직한 얘기로 뭐 아들뻘 되는 나이지만은 봐줄 수 있는 게 있고 봐줄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파렴치해요. 한마디로 뻔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민철은 어린 나이지만은 이게 수사가 상당수 진행돼서 경찰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뭐 구속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검찰에서 어차피 이런 사건은 워낙 확실하게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도 뭐 과거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뭐 그 사건을 해서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뭐 돈봉투하고 뭐 또는 정치자금법 뭐 뇌물 받은 사건 관련돼서는 최종적으로 별건 수사였기 때문에 그게 돈봉투를 돌리거나 뇌물을 받은 건 빼박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지만은
이 사건이 별건 수사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거지, 돈봉투를 돌린 적이 없다거나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이거는 한마디로 100% 빼박인 사건이고, 본인도 개인 계좌를 올린 거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1년여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일지 가늠을 못 하겠어요. 그 나이, 어린 나이에 솔직히 아니라 주제 파악 수준을 알고, 그리고 본인이 과거 했던 말들이 언행일치가 돼야죠. 어떻게 겉겉속이 180도 이렇게 다릅니까? 와, 놀랐습니다. 다른 것도 어린 나이에 뭐 음주운전이나 폭행이나 뭐 모욕, 명예훼손 뭐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근데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이번에 정면철이 처벌받으면 정치 생명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고, 더군다나 위계와 업무방해도 있고 했기 때문에 죄질이 너무 파렴치하고 불량하다. 아무리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이거를 워낙 빼박 사건이고 널리 알려졌고, 야당 국힘 쪽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나 검찰이 대충 수사하거나 덮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눈치 보고 살살 천천히 지연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사안이 불법 정치자금 빼박 사건이고, 이런 사건이 과거의 사례들로 봤을 때는 결코 그렇게 저들이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정민철은 이번 사건을 몇 분 만에 삭제한 실수로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승목 대표는 사건의 시계를 2025년까지 돌려버렸습니다. 한 번이라면 실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면 검증해야 할 것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제 정민철이 상대해야 할 것은 자신을 비판한 유튜버가 아닙니다. 계좌 기록이고 입금 내역이고 자신이 직접 남긴 게시물입니다. 사람의 말은 눈물로 흐릴 수 있어도 계좌의 숫자는 울지 않습니다. 그동안 촉법평론가라는 말에는 그렇게 분노했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자금법 앞에서 정민철은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남을 공격할 때는 성인 정치평론가였다가 자신의 책임을 따질 때만 상처받은 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은 비판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권력을 얻는 과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릴 때 끝나는 겁니다. 이제 정민철이 해야 할 일은 더 크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승목 대표가 제시한 수사 자료들 앞에서 사실로 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편 지금 친석계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사이비 종교 신천지를 전당대회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이번 전당대회를 위장된 반명 분열주의와 신천지적 암약에 맞서는 대회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표현은 거창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신천지라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당원이 가입했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려 했습니까? 구체적인 명단이 있습니까? 확인된 조직적 지시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이나 당 선관위에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설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신천지적 암약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만 던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상당히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선거용 네거티브가 아니라 혹시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기 위한 명분을 미리 쌓아두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에 상대 진영의 표를 신천지와 연결해 놓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빠져나갈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김민석 본인이 이기면 당원들이 이재명 정부를 지킨 것이 됩니다. 그러나 김민석 본인이 지면 진짜 당심이 아니라 신천지와 위장 반명 세력이 선거를 왜곡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기면 당원의 선택, 지면 외부 세력의 공작, 승리하면 민주주의이고 패배하면 침투. 이런 구조에서는 애초에 패배라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긴 결과만 정상적인 당심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쉽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내 경쟁이 아무리 거칠어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시 하나의 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발 그런 최악의 결과만은 나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친석계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신천지 프레임까지 꺼내들고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위장 반명, 분열주의자, 사쿠라, 가짜 당원, 외부 종교 세력의 침투 가능성과 연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 가능성을 외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함께해야 할 사람에게 당신은 신천지에 이용당했고 당신은 위장 반명이며 당신의 표는 진짜 당심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결과가 나온 다음 어떻게 다시 동지가 되겠습니까? 화해는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배신자와 침투자로 규정하면 화해할 언어 자체가 사라집니다.
정당은 원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견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반대표를 외부 세력의 공작으로 돌리며 특정 인물에 대한 충성도를 진짜 당원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정당은 연합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변합니다. 정책보다 충성심을 묻고 근거보다 믿음을 요구하며 반론보다 이단 신문이 앞서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상대에게 사이비 종교의 그림자를 씌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증거를 묻는 사람을 배신자로 만들고 다른 결과를 상상하는 사람을 반명으로 몰며 지도자가 패배할 가능성 자체를 외부 공작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사이비를 막겠다는 정치가 오히려 가장 종교적인 방식으로 지지자들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김민석의 신천지 프레임의 진짜 목적은 신천지를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책임을 떠넘길 대상을 미리 만드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 후보가 선택받지 못했는지 자신들의 정치와 전략을 돌아보는 대신 외부의 악한 세력이 정상적인 당심을 오염시켰다고 말하기 위한 준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민주당의 마지막 희망을 믿고 싶습니다. 그 희망은 특정 후보도 특정 계파도 목소리가 큰 유튜버도 아닙니다. 결국 당원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이 혼란은 외부에서 침투한 낡고 병든 정치에 맞서 당의 면역체계가 깨어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지 않습니다. 열이 나고 몸살이 오고 곳곳에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겉으로만 보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 고통은 몸이 죽어가는 신호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저항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처하는 정치, 이런 낡은 정치가 민주당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원들이 그것을 이물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시끄럽고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위험한 정당은 잘못된 것이 들어와도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무너져도 조용하고 거짓이 퍼져도 침묵하며 권력이 당원 위에 올라서도 박수만 치는 조직, 면역체계가 죽어버린 상태. 민주당의 희망은 아프지 않은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민주당을 병들게 하는지 스스로 구별해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당을 지키는 사람인지, 누가 당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만 지키는지, 누가 당원 주권을 말하는지, 누가 당원에게 정답을 강요하는지 당원들은 결국 구별할 겁니다. 면역은 처음부터 완성돼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위험한지를 기억하고 같은 공격이 다시 들어왔을 때 더 빠르고 강하게 막아내며 형성됩니다. 저는 이번 혼란이 민주당의 붕괴 과정이 아니라 병든 정치를 밀어내고 새로운 면역을 만드는 과정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당원들이 증명해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대통령도 당대표도 어떤 계파도 아니라는 것을. 권력자는 당원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오직 당원이 권력자를 선택합니다. 이 단순한 민주주의의 순서만 다시 바로 세운다면 민주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더 많은 민주시민에게 닿아 민주당의 면역체계를 깨우는 작은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